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강원도가 오늘부터 65세에서 69세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시작합니다. 또 60에서 64세는 13일부터 예약이 진행되고 지난주 6일 예약이 시작된 70에서 74세를 포함해 이들 연령층의 사전 예약 기간은 모두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 누리집이나 1339 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예약을 하면 1시간 이내에 접종 일시와 접종 기관 등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동해안 지자체들은 새로운 관광시설로 저마다 해안 탐방로 개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곳으로 노선을 정하다 보니 태풍과 너울성 파도에 의한 피해가 심해서 코스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운영 중인 강릉시 바다 부채길. 지난해 태풍으로 갯바위에 설치한 철제 탐방로 구조물이 파손돼 1km 구간이 폐쇄됐습니다. 강릉시는 9억여 원을 들여 보수 정비를 준비 중인데 올해 8, 9월에나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속초 외홍치의 바다 향기로는 300m 구간이 파손돼 통제되고 있습니다. 리조트 측으로부터 탐방로를 넘겨받은 속초시는 땜질식 복구로는 상습 파손을 예방할 수 없어 항구 복구를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10억 원이 넘는 공사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추진 중인 실지 설계 용역이 준공이 되면 롯데 리조트와 그 복구 비용 분담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조속히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동해시는 청곡항을 중심으로 산자락 둘레로 해안 탐방 코스를 설계했습니다. 급경사 구간에만 데크를 설치하고 기존 군부대 순찰로를 그대로 활용해 자연 훼손을 줄일 계획입니다. 전체 2.2km 가운데 1.4km, 3분의 2 구간에서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너울성 파도와 태풍으로 인한 파손 우려가 덜하고 정부에서 조성한 해파랑길과도 연결돼 관광 연계 효과도 기대됩니다. 태풍 해일이나 너울성 파도 등으로부터의 시설물 안전뿐만 아니라 바닷길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탐방객들의 안전도 좀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동해시는 군 부대와의 철책 철거 협의가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 안에 해안 탐방로를 완공해 개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는 채석장 인근 마을이 주민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이 마을 대표단이 확장을 준비하는 채석자 업체와 보상에 합의하고도 1년 동안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 보상금은 임의로 나눠 가졌다는 그런 의혹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이장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시 문마읍과 귀례면의 경계에 있는 한 마을. 최근 이 마을 주민 30여 명은 이장이 마을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기부된 돈 3천만 원을 동네별로 나누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나아가 일부 주민에겐 수백만 원씩 이장이 개인적으로 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나눠주고 남은 돈 1,000여만 원은 이장이 가졌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이 3천만 원의 출처도 문제입니다. 이 마을 근처에는 주변 산을 깎아 돌과 모래 등을 채취하는 채석장이 벌써 20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16만 제곱미터의 채석장을 67만 제곱미터의 채석 단지로 4배 이상 확장을 준비하고 있어 주민 동의가 필요했는데 이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2019년부터 협의에 참가해 지난해 3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3천만 원은 업체가 마을에 화합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돈인데 주민들에 따르면 이장은 지난 1년 동안 3천만 원의 존재는 물론이고 합의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서 동네 대동이 다 찬성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지 그 말이죠. 2개반은 주고 뭐 밥 먹으러 땡기고 강에 저 동해안으로 해 먹으러 땡기고 몇몇이 그걸 동네 대동이 모여가지고 다 패가지고 쓰는 거와 자기 혼자 쓰는 기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업체 측은
합의 당시에 주민 협의를 잘 마쳤다는 공증을 받자고 제안했지만 이장이 이를 거부했고 그 자리에서 원주시 허가부서에 직접 협의가 잘 끝났다는 확인 전화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결국 이장이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만하고 돈을 내놓으라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하고 이장은 전혀 내놓을 뜻이 없으니까. 이에 대해 이장은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속한 특정 반은 협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밖의 주민들에게는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의 단계에서 채석단지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며 업체 확장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점은 부인했습니다. 소음과 먼지로 인한 고통에다 마을 이장의 불투명한 협의와 횡령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상처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호텔에서 짧은 휴가를 보내는 이른바 호캉스의 선호 지역으로 강원도가 제주 다음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인터파크 투어가 5월 국내 숙박 예약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국내 인기 여행지로 제주도 28%에 이어 강원도가 27.8%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도 호텔과 리조트의 주말 예약률은 대부분 9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여행업계는 강원도가 서울에서 오기 편하고 다른 지역과 달리 비행기나 숙소를 사전 예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 당일 예약 여행에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지역 인력 채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내년 상반기 테마파크 개장 준비를 위해 1차적으로 올해 12월까지 강원도에 주소를 둔 인턴십 20명과 강원도민을 우선 채용하는 경력직 9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1,200에서 1,600명의 지역 인력 채용을 위해 대학 연계 인력 양성 교육 이수 과정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원대학교가 주관하는 강원권 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이 1단계 사업 운영평가에서 우수 컨소시엄에 선정돼 9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강원권 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에는 선도대학인 강원대와 협력대학인 강릉 원주대, 경동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림대 등 5개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체 등 2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원권 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은 초융합 공공인재 양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강원 성장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공공인재 융합 전공과 공공건강보험 융합 전공,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 전공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의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사업에 어업인 6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어업인 소득 안정과 수산업 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공익 직불제 신청을 받은 결과 645명이 신청해 18억 7천만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은 2톤 이하 어선은 150만 원, 2톤 이상은 톤당 65만 원에서 75만 원 수준이며 연말쯤에 지급됩니다. 최근 춘천대교를 포함한 지방도 403호선 7km가 국지도로 승격돼 이 구간에 포함된 서면대교 건설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춘천 서면대교는 하중도와 서면 현암리를 잇는 다리로 1,244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춘천시는 서면대교가 건설되면 제2경춘국도와 연결돼 수도권에서 영서 북부 지역을 최단 거리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양삼 특구로 지정된 평창군의 산양삼 가공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평창군은 산림청 공모 사업인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등 15억 원을 들여 판매장과 제조공장, 창고와 저온 저장고를 갖춘 1000제곱미터 규모의 가공시설 4동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공시설에서는 발효 산양삼과 산양삼 주류, 산양삼환 등 다양한 가공제품 생산이 가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춘천시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LED 바닥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LED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 양끝 바닥에 설치한 LED에 보행신호 정보를 줘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시민 등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설물입니다. 춘천시는 거두 사거리와 도악골 사거리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했고 다음 달 말쯤 후평 사거리와 투탑시티 사거리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들이 차량과 야생동물 활동량 증가와 맞물려 5월과 6월 사이 동물 찾길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동물 찾길 사고 8,600건 가운데 5월과 6월이 42%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발생 시간은 자정부터 아침 8시 사이인 새벽 시간대에 집중됐습니다. 그중 고라니가 87%로 가장 많았고 멧돼지와 너구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제군의 귀향 귀촌인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사업인 인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지원 공모 사업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됐습니다. 인제 한 달 반년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연중 5회, 청년 작가 한 달 살아보기는 연중 1회를 운영하는데 60가족 100명 유치, 20가족 이상 귀촌 유도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지난해 인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체험한 20가구 가운데 7가구는 실제로 인제로 귀촌한 바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상속 빚을 갚도록 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기현 국회의원은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생존 부모가 상속 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하는 단순 승인을 하더라도 상속 재산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게 하는 한정 승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빚 대물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